안녕하세요. 김하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었던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4가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 개념을 공부하면서 꼭 유의해야 할 두 번째, 내 주제를 알고 스스로 의심해라.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수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해가면서 진도를 나가야 해요. 근데 좀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물론 누구나 타고난 친구도 있죠. 근데 기하 벡터를 타고나게 잘하는 거랑 미적분을 타고나게 잘하는 거는 합기도를 잘하냐 태권도를 잘하냐 이런 차이 정도로 그냥 조금 달라요. 아직까지는 내가 뭘 잘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쌓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 때 몰라서 못 푸는 거는 보통 자신 없는 부분에서 그렇겠죠? 근데 정량적인 시험인데 몰라서만 못 풀겠어요? 당연히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실수? 오히려 내가 모르는 단어에서 잘 안 해요. 보통 내가 자신 있는 파트에서 실수해가 문제 깎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쌓는다는 느낌으로 어떤 파트든 간에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좋겠죠. 또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여러분 개념서 몇 권씩 푸세요? 가끔 개념서 얘기하고 그냥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개념서 보면 되냐? 선생님 전 되게 바이블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때요? 개념을요 어때요? 아니면 정석은 살짝 너무 옛날 사람 같죠? 되게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이래저래 개념서 할지 많이 물어보던데, 방금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애들은 다 개념의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개념을 보고 수학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진부한 얘긴데, 문제집 10대 풀 동안 개념서를 왜 한 권밖에 안 봐요? 개념이 중요하면 개념서를 많이 풀어야죠. 개념을 어떻게 한 권으로 다 채워요? 그러니까 한 권을 채웠을 때 나중에 또 다른 개념서 보고 있는 거죠. 개념서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나갈 때 얼마나 제대로 나갔냐가 중요해요. 사실 정석이랑 순마콤라도 빼면은 대충 개념서 비슷비슷해요. 아무거나 보세요. 근데 한 권으로 대충 보지 마세요. 개념이 중요하면은 그만큼 개념서를 제대로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개념서 3권을 동시에 풀었어요. 통산자, 정석, 순마콤라우드, 이 3가지 문제집으로 진도를 나갔고요. 이제 책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는 개념서 중에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풍산자, 정석, 순마 순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풍산자를 풀고 정석을 풀고 순마를 푼 게 아니라 각 대단원 안에서, 책 안에서도 수준을 나눠서 순서대로 풀었어요.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림으로 같이 설명할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통산자, 정석, 순마, 콤라우데 이 3 문제집으로 나갔어요. 난이도 수는 통산자가 가장 쉽고 정석이 중간, 그리고
순마가 가장 어렵죠. 여기서 정석 들어간다고 좀 진짜 옛날 사람인가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석에 대해서도 할 얘기 많으니까 다음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문제집에서도 파트가 나뉘겠죠. 예를 들어서 풍산자는 예제, 유제, 연습 문제 순서로 책이 구성되어 있죠. 정석이랑 순마도 뭐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대충 예제, 유제, 연습 문제라고 써둘게요.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다른 세 권의 책에서도 또 난이도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난이도 순서대로 공략하는 거예요. 난이도 순서를 써보면은 풍산자 예제가 가장 쉽겠죠? 다음으로 쉬운 게 정석 예제, 그다음 풍산자 유제, 순마 예제, 정석 유제, 풍산자 연습 문제, 순마 유제, 정석 연습 문제, 풍산자 연습 문제까지. 각각 난이도를 나눌 수 있겠죠. 뭐 물론 풍산자 유제가 정석 예제보다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순서대로 풀긴 했어요. 그거는 뭐 각자 파트별로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예제를 풍산자를 통해서 완벽히 이해했다 싶으면은 풍산자 유제를 정석 예제보다 먼저 풀던지, 아니면은 뭐 정석 유제를 풍산자 예제보다 더 먼저 풀던지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부법에서는 반드시 난이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막 게임 처음 시작했어요. 레벨 1이에요. 무슨 레벨 1 때 뭐 마왕 잡으러 가고 뭐 되게 악마 잡으러 가고 그러지 않죠. 레벨 1 때 뭐 달팽이 잡고 앉아있죠. 달팽이 잡고 뭐 슬라임 잡고 뭐 버섯 친구들 잡고 하다가 한 레벨 100쯤 됐을 때 좀 빡센 친구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장 쉬운 풍산자 예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제, 정석 예제, 풍산자 유제 이런 식으로 뱀꼬리 그리듯이 레벨 1부터 레벨 9까지 점점 올려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순마 9 연습 문제 난이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 뭐 순마가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상위 1%가 보는 개념서다 하니까 되게 빡세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빡세요. 여기 살짝 헬게이트예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 개념서를 나갈 때 처음 배우는 단원이어도 이런 식으로 순마까지 한 번에 풀었어요. 뭐 얼추 풀기로 했는데 순마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에서 즉 연습 문제에서 막힐 때는 와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진짜 뭔가 좀 개념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것들 보면은 다 수능에 4점짜리 문제야. 수능 4점 문제가 처음 보는 개념서인 순마 콤라우드에 들어있어요. 조금 말도 안 되죠. 근데 전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개념서 3권만 뗐는데도 순마 연습 문제 그럭저럭 풀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방법으로 개념서 3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레벨업 하면서 풀었을 때 개념서만 풀었는데도 난 수능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정말 어려운 뭐 100점 가리기 문제나 아니면은 뭐 1등급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기 위한 문제는 뭐 레벨 1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집과 기출을 병행해서 충분히 쌓을 수 있겠죠. 그러니 꼭 하고 싶은 말은 뭐 제가 너무 막 안정적인 1등급, 안정적인 100점, 뭐 되게 수학 1등급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따라온다면은 누구나 다 수능 4점짜리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제가 항상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꼭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개념서를 나갈 때 난이도 순서대로 나가세요. 괜히 개념서 처음 나가는데 난 순마로 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념서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풍산자든 정석이든 순마든 간에 다른 문제집으로 대체해도 상관없어요. 단 중요한 점은 난이도별 상, 중, 하 문제집으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수학 개념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제집을 병행해라. 흔히 하는 말이 뭐 문제를 통해 개념을 정립한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개념서 3권 동시에 풀잖아요. 개념서 3권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3권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통해 개념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하러 문제집을 푸냐? 그거는 개념을 복습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개념서 진도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개념서에서 3단원을 나가고 있으면 슬슬 문제집 1단원 시작하는 식으로. 이거 한 번쯤 봤죠? 이게 에빙하우스 망가곡선이라는 건데요. 빨강이랑 노랑, 파랑까지가 3가지 개념서를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진도를 나가는 서브 파트 2번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곡선이 개념서로 진도를 나간 뒤 문제를 통해 재정립하는, 즉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잊은 개념을 복습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개념을 학습했어요. 저 스스로 만든 공부법이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극적인 효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하세요. 수학 개념 제대로 공부하는 법 4번째, 직접 김하성이 돼보기. 사실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수학이든 간에 한 번씩 설명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고3 때도 사실 뭐 모의고사에서 수학 틀린 적은 없지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수학을 더 잘한다고 확신해요. 왜냐면은 뭐 아이들과 과외들도 만나고 수업들도 만나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채웠거든요. 실제로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이거는 직접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체화할 수 있어요. 즉, 내가 헷갈리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잘 몰랐던 개념을 채워 넣는 거죠.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공부한 전 개념을, 그게 여의치 않다면 헷갈리는 개념만이라도 반드시 설명해 보세요.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고3 때 그런 책이 되게 많아요.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닌지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출 돌리고 EBS 돌리기도 바쁜데 개념서 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이 봤어요. 혹은 개념서를 보지 않더라도 괜히 막연하게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학 개념 공부법에 대한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가벼운 화제로 동영상 업로드 해볼게요.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